자, 계묘년 신유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9월 운세죠. 이번 시간에는 임수일간하고 계수일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수일간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계묘년 신유월을 만난 거죠. 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임수일간이 자, 계묘년 신유월인데 천간을 보면 어떻게 해? 계수는 천간 계수는 어떻게 해? 겁재가 되죠. 겁재. 그 다음에 월의 천간 신금은 정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인. 자, 그러면 겁재하고 정인이니까 십성으로만 운을 본다면 어떻게 해요? 연에서는 겁재니까 아주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월에서는 정인이니까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대입해서 운을 얘기하면 단편적인 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임수일간이 여는 계수를 만나면 이제 겁재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일단 여기는 이렇게 보고, 다음에 여기 좀 다르게 정리를 하면, 여는 계수가 월은 신금을 만나는 거죠. 신금을 오는 거죠. 이랬을 때 보면, 여기서 뭐가 되나요? 편인이죠. 편인. 자,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겁재하고 편인이 만나서 정인이라는 변화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변화운이 만들어진다. 일단 일간 입장에서 연운과 어룬에 직접 대입해서 보는 운하고는 결과가 아주 많이 다르죠. 아무튼 이게 체용변 변화운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것에 대한 운 해석은 끝부분에 분야별 운세할 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상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자, 물상적인 관점은, 임수일간에게 계묘년의 계수는 일단 겁재니까, 겁재라고 그랬죠. 겁재니까 아주 나쁘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일단 보면, 임수 지하수가 계수 지표면의 수를 만난 거니까, 역할이 서로 다른 물이 만난 거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죠? 계수는 상행, 임수는 하행. 하향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묘목은 12운성 사지죠. 사지. 그래서 임수에게 계묘년 연우는 결코 좋은 해라고 볼 수 없는데, 일단 신유월이 된 거죠. 신유월. 자, 계묘년은 안 좋은데 일단 신유월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천간 신금은 뭡니까? 정인이죠. 정인이니까 일단 좋다라고 얘기하죠. 신금이 임수를 제대로 일단 만난 거죠. 그리고 지지유금은 12운성 욕지니까 유금에서 임수 역할이 더욱 크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연운에서는 안 좋았는데 신유월이 되면서 임수일간 점차적으로 좋은 기운이, 좋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지지를 보면은 그 계묘년의 묘목하고 신유월의 유금이 만나 어떻게 돼요? 서로 이게 충하죠.
이 말은 연지 묘목 기운이 6월이 되면서 단절된다는 거니까 임수에게는 좋은 거죠. 그렇죠? 불편했던 기운이 꺾인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다렸던 기운이 들어온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은 임수일간 분야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운세. 자, 분야별 운세는 5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놨죠. 자,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이렇게 5가지로 나눠놨는데,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사업자를 먼저 보면, 자, 사업자는 동업이라든지 공동 투자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달에 회사를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이라든지 오락, 문화예술 관련 사업자는 이달에 투자를 받는 운이고요. 스폰서 계약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을 보면 이달에 직장 생활이 힘들죠. 안정하기가 어려운 날인데, 그래서 직장 변동을 생각하게 되는데, 경력직으로 상향해서 옮기는 것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좀 더, 이번 달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 자, 이달에는 문서운이 좋은 달이죠. 문서운이. 이전에 취득한 문서 중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달에 다소 해소가 돼서 좋아진다라고 보고요. 새롭게 취득하는 문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부부나 연인은 이달에 갈등하는 운이죠. 그동안 문제됐던 일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부부는 별거 하는 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연인은 이별운입니다. 새롭게 짝을 만나는 운도 좋은 운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건강운을 보면은 이달에 큰 문제는 없는데 건강에 민감해지는 달이죠.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식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건강과 관련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아지는 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임수일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계수일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일간. 자, 계수일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일간이 계묘년 신유월을 만났는데, 자, 먼저 천간을 보겠습니다. 천간. 자, 계수일간이 천간에 계묘년의 계수를 보면 뭐라고 해요? 비견. 그죠? 비견. 되고요. 월의 신금은 뭐예요? 편인. 이렇게 되죠. 편인. 자, 그러면 비견하고 편이니까 십성으로만 운을 본다면 연에서는 비견이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월운은 편인이니까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통변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대입해서 운을 얘기하면 단편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했듯이, 자, 계수일간이 연의 계수, 계묘년의 계수를 보면 일단 비견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다음에, 여기서 좀 다르게 보는 게 있는데, 연은 계수가 월은 신금을 만나는 거죠. 연은 계수가 월은 신을 만나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편인이 되는 거죠. 편인.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견하고 편인이 만나서 뭐가 편인이라는 변화운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간 입장에서 연은
어른과 직접 대입해서 보는 거하고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과정이 완전히 다르죠. 아무튼 이게 체용변 변화 운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운 해석은 끝부분에 분야별 운세할 때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 보겠는데, 물상적인 관점. 자, 개수일간하게 개묘년은 연의 개수가 일단 비견이라고 얘기했죠. 자, 비견 자체는 일단 십성으로 괜찮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 보면 물상적으로 보면 개수 수분이 또 다른 수분을 만난 거니까 반가운 거죠. 그죠? 또 다른 수분, 협력이 된다는 거죠. 수분끼리 만나는 거죠. 수분은 뭉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지묘목은 12운선 생지죠. 자, 그러면 생지라는 거, 지속적으로 힘을 받아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일단 또 좋고요. 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신유월이 된 거죠. 신유월이. 천간신금을 보면 개수에게 일단 편이니까 안 좋다고 일단 보는데, 편인이라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개수가 서리빨 세우는 신금을 만나면 좋을 게 없겠죠. 자, 그리고 지지유금은 12운선 병지니까 개수는 더 이상 이곳에서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개수는 연운에서는 좋은 운이었는데 신유월이 되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개수에게 도움되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지지를 보면 개묘년의 묘목과 신유월의 유금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렇게 상충하죠. 충한다고 그러죠. 자, 이 말은 연지 묘목 기운이 6월이 되면서 단절된다라는 거니까 개수에게는 좋을 게 없죠. 불리하죠. 도와주는 목균이 끊어지고 불편한 큰 기운이 강해지니까 긴장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분야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야별 운세는 이렇게 5가지 준비해놨죠.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 사업자를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든 달이다라고 봅니다. 직원 관리가 잘 안 되고요. 속 썩이는 직원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손해가 크죠. 그리고 상급업체라든지 협력업체하고 관계도 이달에는 불편하다. 그래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직장인을 보면 이달에 그동안 좋았던 환경인데 갑자기 바뀐 느낌이 들죠. 직원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요. 자신의 포지션도 불안해지죠. 자,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죠. 좋은 방법이 뭐냐? 말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무건수행하듯이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재물운을 보면요. 재물운을 보면 자, 이달에는 잘못된 문서를 조심하는 게 핵심이죠. 물건 구입도 마찬가지인데 잘 고른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죠.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때 하는 말이고요. 이달에는 특히 고가 물건은 비싼 물건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 다음은 애정을 보겠습니다. 자, 애정을 보면 부부나 연인 모두 이달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화가 당연히 안 되겠죠. 서로에게 불만만 키워가는 운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인연, 새롭게 만나는 짝은 발전하기 어려우니까 이달에는 될 수 있으면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건강운을 보면요, 이달에 과음이라든지 과식 이런 걸로 인해서 건강이 상하는 운이니까 음식 조절 잘 하시고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수일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임수일간, 계수일간, 계묘년, 신유월, 9월 운세 알아봤습니다. 좋은 운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